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금요일 교차로 뉴스 시카고에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임종렬입니다. 북서부 서부 지역의 60대 여성이 30일 수요일 오전 차량을 빼앗기고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하우드 하이츠 경찰은 수요일 오전 6시 30분경 61세 여성 피해자 구타를 당해 4400 나치스 에비뉴 길거리에 쓰러진 채 가족들에 의해 발견돼서 911 신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파크리지의 루터란 종합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피해자는 피습당한 지역에 거주 중인 여성으로 구타를 당한 직후 차량을 빼앗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우드 하이츠는 그동안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은 우리는 더 이상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용의자를 체포해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혐의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신원 또한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찾는 글렌뷰 지역 스타벅스 매장에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9일 화요일 오후 글렌뷰와 윌로우와 샌더스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 무장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사건은 오후 화요일 7시 36분경 3840 윌로우 로드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긴팔 티셔츠, 카키색 바지, 파란색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장에 들어온 뒤에 계산대를 향해 권총을 겨누며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현금을 빼앗은 용의자는 매장을 나와 동쪽을 향해 도보로 도주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구금되지 않고 있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카고에서 매년 열리는 자전거 축제 바이크 더 드라이브가 9월 3일 개최됩니다. 올해로 22회를 맞는 바이크 더 드라이브 경로는 두세이블 레이크쇼 도로를 따라서 5700 사우스 두세이블 레이크쇼 드라이브부터 할리우드 에비뉴 시전까지 약 30마일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오전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언제든 이 경로에 진입할 수 있으며 이 시간 동안 차량 운행은 통제됩니다. 경로 진입은 두세이블 레이크쇼와 만나는 57가 스트리트, 오구드 블루버드, 플루턴 에비뉴, 브린마 에비뉴, 할리우드 에비뉴 등 지점 5곳에서 가능합니다. 바이크 더 드라이브 행사는 피프스 서드 뱅크에 의해 개최되며 시카고 전역의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모금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16,000여 명의 라이더들이 참가했습니다. 올해 참가비는 온라인을 통해서 $74에 구입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의 경우 $18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헬멧 착용은 필수입니다. 시카고 한인 파킨슨 모임은 9월 정기 모임을 오는 9월 9일 실시합니다. 모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알링턴 하이트 시니어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모임에는 러시 대학병원과 함께하는 뇌신부 자극술 행사가 열리며 닥터 매튜 우드지악, 이상운동 신경과 전문의와 통역사 김혜진, RN 널스 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가 함께합니다. 한인 파킨슨 모임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열리며 모임에 관심 있는 분은 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문의전화 847-414-3268 또는 847-912-8323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두레센터 38주년 기금 모금 행사가 24일 목요일 오후 6시 미로키길 나일 소재 론트리 매너 뱅퀴스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카고 지역의 온도가 100도가 넘는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200여 명의 많은 한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김희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한인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서비스를 좀 더 확충하기 위해 모금 행사를 갖게 됐다며 지역 봉사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이근무 이사장 인사말, 할리킴 레이카우니 재무관의 축사, 시카고 최은주 한인 회장의 축사, 김인수 해외 동포 담당 영사의 총영사 축사 대독에 이어서 이사진 소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회 증정 순서에는 제미 시카고 한인 간호사협회와 반덕순, 김시자씨 등이 수상했으며 센터 사업 소개에 이어서 시드머니 프로그램 일환으로 하는 돼지저금통 저축상에는 방두표 씨와 베넷 폴륜 어린이가 뽑혀 상패를 받았습니다. 김혜연 원장의 새로운 사업 계획으로 평생교육원 운영, 지역사회 및 대학 간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축하 공연 순서에서는 첼로의 전성희,
플롯에 남경원 씨가 연주했고 김연채의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손대곤 씨의 팝송, 이태영 씨의 추억의 노래 공연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모든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일리노이주는 1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가 채용 공고의 급여 규모와 복리 후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구직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공되는 급여 및 혜택에 대한 투명성을 추가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변화라고 말합니다. 지지자들은 인종 및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여성은 여전히 남성이 받는 임금의 약 80%를 받고 있습니다.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잡리스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구직자의 55%와 G세대 구직자의 64%가 임금이나 급여 정보가 없는 채용 공고에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더 나은 비즈니스국의 사장 겸 CEO 스티브 버나스는 이러한 변화가 기업 간의 긍정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지원자뿐만 아니라 기업 간에도 지원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급여 범위법이 실제로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여부에 대한 연구는 불분명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고임금 직종보다 저임금 직종에서 임금 범위가 더 좁고 투명하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시카고 지역의 화씨 100도를 넘어서는 폭염에 이어서 또 한 번의 폭염이 다가옵니다. 다음 폭염은 기상학적 가을의 도래와 동시에 나타납니다. 금요일 최고기온 화씨 90도까지 기온이 치솟습니다. 주말에는 최고기온 96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며 높은 기온은 최소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높은 습도로 인해 열지수는 실제 온도보다 약 15도 높아집니다. 시카고 지역의 9월 이후 폭염을 기록한 것은 6년 전인 2017년입니다. 2017년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연속 화씨 92도 이상의 최고 기온을 보였으며 이는 50년 만에 두 번째 기록입니다. 9월 이후 시카고의 최고 기온 100도를 넘어선 기록은 화면과 같습니다. 올해 9월 초 이후 폭염이 지나간 후에 최고 기온 약 69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시카고 대중교통청이 승객 불만 해소 및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잃었던 승객과 직원을 모두 되찾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600명 이상의 버스 운전사를 채용하고 범죄를 9% 감소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승객에게 실시간 서비스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챗봇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TA는 승객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 중 하나인 버스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100명의 버스 운전기사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며 범죄를 줄이기 위해 사설 보안 요원과 K9 부대를 늘리고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실시간 서비스 업데이트, 챗봇 기능은 승객들이 버스와 기차의 도착 시간, 지연 여부, 교통 상황 등을 확인해 대중교통을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승객들의 편의를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CTA의 도발 카터 회장은 승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하며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승객 불만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오는 10월 시카고 솔저필드에 옵니다. 리오넬 메시는 올 여름에 메이저리그 사커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해서 미 축구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메시가 미국으로 이적함에 따라서 평균 티켓 가격은 16배 이상 치솟기도 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와 시카고 파이어의 경기는 10월 4일 오후 7시 30분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 티켓은 티켓마스터에서 최고가 $4,000 이상에 팔렸으며 현재 가장 저렴한 좌석은 약 $200가 조금 넘습니다. 시카고 파이어의 발표에 따르면 인터 마이애미와 단일 경기 티켓은 이미 수만 장 이상 팔렸습니다. 이에 반해 메시가 출전하지 않는 시카고 파이어의 10월 경기 전체 티켓은 10,000장 미만이 팔렸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은 오는 10월에 첫 번째, 내년 4월에 두 번째로 두 단계 나누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수수료 인상의 상당 부분 온라인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맹점 서비스 전문 컨설팅 회사 CMSPI 추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가맹점의 연간 수수료가 약 5억 2천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국 내 가맹점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약 930억 달러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2012년에 지불한 330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카드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하지만 판매자는 이러한 비용의 일부를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수수료 인상 계획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불카드, 현금 또는 수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소규모 비즈니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오는 12일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프레스 이벤트를 개최하고 신형 아이폰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출시 이벤트는 동부 표준 시간 오후 1시에 애플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됩니다. 애플은 2020년부터 사전 녹화된 동영상을 사용해서 아이폰을 출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유럽연합이 2024년 12월 28일을 기한으로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폰, 태블릿, 카메라의 유선 충전에 USB-C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서 아이폰 15 모델에는 USB-C 충전 포트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출시하는 새로운 장치 중에 일부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이 행사에서 고급형 애플워치 울트라의 업데이트 버전을 포함한 새로운 애플워치 모델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은 일반적으로 9월 이벤트에서 아이폰용 iOS의 새 버전을 출시합니다. 올해 iOS 17 소프트웨어에는 연락처 포스터라는 보다 시각적인 발신자 아이디, 향상된 자동 수정 기능 및 새로운 저널링 앱이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